이 시간 여러분께 그 등기 신청 관련된 게시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해 보죠. 등기 절차의 게시인데 원칙은 여러분 그 임의 신청주의가 원칙이죠. 임의 신청주의가 원칙이 된다. 그리고 관공서의 촉탁 등기도 일종의 그 신청주의 내용이 됩니다. 해서 원칙적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 직권에 의한, 직권이란 등기관은 직접 하는 등기를 이야기합니다. 직권 등기 있고 법원의 명령,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다 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께 이 직권 등기 관련 내용을 한 10여 가지를 좀 상세하게 소개할 텐데, 최소한 한 2가지 정도쯤은 이 시간 개념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직권 등기. 직권 등기란 등기관이 직접 하는 등기를 직권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자, 존전받지만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할 때 하는 신청주의가 일반적인 모습인데,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 등기를 직접 해도 등기의 진정성에 문제가 안 되거나, 혹은 등기와 상대방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직권 등기가 가능한데, 첫 번째 미등기 부동산에 이렇게 제목 붙여줍니다.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미등기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아까 이걸 줄여서 여러분 뭐라 했나요? 처분 제한 등기를 얘기했습니다. 처분 제한 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을 줄여서 우리가 처분 제한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등기에 촉탁이 있는 때, 이런 때 등기관이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줍니다. 한 가지 더, 미등기 부동산에 주택 임차 등기 명령, 임차 등기 명령에 촉탁이 있는 때, 이런 때도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소개할 텐데,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할 것은 미등기 부동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임차 등기 명령의 촉탁, 이 5가지를 여러분 특별히 기억해 주면 됩니다. 제가 하나씩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죠.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등기 안 된 부동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나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신나서 등기를 할 겁니다. 토지면 토지 등기부에, 건물이면 건물 등기부에. 근데 갑이 웬일인지 등기를 안 해요. 알아보니까 갑은 정말로 사방팔방 빚적이 있는 빚쟁입니다. 이때 정말 갑에게는 을과 병과 정 같은 수많은 채권자가 존재합니다. 예, 답답한 채권자. 속만 끓이고 애만 끓일 게 아니라 법원에 그래, 저 부동산을 경매 신청해서 내가 내 채권을 확보해야겠다. 가능할 수 있겠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건 촉탁에 등기하는 것이죠. 촉탁을 합니다. 이에 신청받은 법원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그 압류나 가압류나 경매 등기는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신청받은 법원 확인해 보니까 이건 가볍게 틀림없어요. 부동산이. 그리고 을병정 일정한 채권이 존재합니다. 그래, 법원 사실관계 파악해 본 다음에, 그래,
저 갑의 부동산에 경매 신청한 것을 해주려 보니까 이 부동산이 등기가 돼 있나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따라서 뭘 하기 위해서? 경매 등기하기 위해서. 그걸 누가? 등기관이 직접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말하죠.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해됩니까? 원칙 보존 등기란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는 건데 이건 누가 해줘요? 등기관이 직접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차츰 공부하지만 등기를 신청한 자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줘요. 등기필 정보, 과거에 등기필증과 같은 겁니다. 이럴 경우 보존등기 누가 신청했나요? 등기관이 했죠? 등기관은 등기필증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아예 등기필 정보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듭니다. 이럴 경우는. 만들지 않고 가봐 축하한다. 당신 이름 등기가 돼 있어. 등기 완료 통지서만 보내주면 됩니다. 뭘 준다고 그래요? 등기 완료 통지서만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소개해 보죠.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신축했는데 등기가 안 됐어요. 등기를 안 하네요. 이 등기를 안 하고 을에게 임차권 설정해 줬어요. 등기 안 하고 을에게 임차권 설정해 줬습니다. 이때 갑은 등기가 안 된 집이니까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겠죠?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을 때가 돼서 임차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때가 되면 뭘 돌려줘야 됩니까? 임차 보증금을 돌려줘야겠죠? 그런데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갑이. 참고로 임차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 등기 안 해도 당사자 효력 발생합니까? 발생합니까? 예. 채권이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요구할 사항이 채권이라 얘기하는데 물권의 종류는 법에 8가지만 정해놓고 있죠. 이건 채권이 됩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를 보통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 해주는데 일단 효력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빼주지 않죠. 답답한 을은 애만 태울 게 아니라 소위 법원에 주택임차 등기 명령을, 임차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를 촉탁한다 얘기하죠. 촉탁을 합니다. 이때 촉탁받은 법원 확인해 보니까 이건 갑의 집이 맞아요. 을, 임차인이 맞아요. 이 기간이 끝났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럴 경우는 뭡니까? 을에게 임차권 등기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해주는데 임차권 등기되려면 먼저 누구 명의? 갑명이 뭐가 돼야 됩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되야겠죠? 따라 누가? 등기관이 직접 무슨 등기?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 알 수 있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가 소위 여기 따라 주택 임차권 등기합니다. 임차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 등기 명령 따른 임차권 등기라 그래요. 근데 이건 또 특징이 있어요. 임차 등기 명령 따른 임차 등기는 특징이 임대차 기간 중에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가 없고 기간이 끝나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뭘 받기 위해서? 임차 보증금 받기 위해서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요. 이걸 또 임차할 수 있나요?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죠? 전대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집주인의 승낙은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전대나 이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기간이 만료됐고 뭘 받을 목적으로? 보증금 받을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 바로 압류가 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주택임차 등기 명령을 촉탁하기 위한 전제로서 먼저 뭘 해준다? 직권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말 뜻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직권이란 등기관이 직접 하는 등기를 이야기합니다. 경정등기, 경정등기란 등기 일부가 처음부터 잘못됩니까? 나중에 잘못됩니까? 처음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될 때 고치는 것은 무슨 등기? 경정등기. 나중에 잘못됐어요. 고치는 건 무슨 등기? 변경등기라 이야기해서 경정, 변경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등기관입니다. 등기관이 과오로 등기일부에 관련된 착오나 혹은 유류가 발생했어요. 착오란 잘못 기재하는 것이고, 유류란 무엇을 빠뜨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누가 잘못됐나요? 등기관이 잘못됐네요. 누가 고쳐줍니까? 등기관 직접 고쳐야겠죠. 이처럼 등기관이 과오로 등기 일부 관련된 착오나 유료, 잘못 기재하거나 빠진 게 있다면 등기관이 이를 기재하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착착 풀려나가죠. 직권의 변경등기다. 직권 변경등기 어떤 경우인가? 행정구역 등이 변경됩니다. 여러분 한 7, 8년 됐죠? 충청도의 그 공주시, 오성시, 오성, 조치원시 합쳐서 뭐가 됐나요? 세종시로 바뀌어버렸죠? 이처럼 조그만 그 군 단위가 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뭐가 달라지면서? 행정구역이 달라지면서. 이처럼 행정구역이 변경될 때, 이때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제는 세종시입니다라고 직권의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때는 신청인의 주소증명 서면을 첨부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주소가 신주소로 바뀌어 버렸어요. 과거에 구주소에서 뭘로 바뀌죠? 신주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신청했나요? 아닙니다. 누가 등기해줘요? 등기관이. 이런 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직권으로 등기해 줍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토지 표시가 달라졌을 때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도 직권의 변경 등기. 그냥 글자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무슨 뜻의 등기 또는 무슨 취지의 등기라 얘기합니다. 무슨 취지의 등기라 얘기하는데, 대지권 취지의 등기. 우리가 취지란 뜻이란 이야기입니다. 뜻. 자,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누가 한다? 등기관이 직권 등기합니다. 자, 이 대지권 나오는 거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에 대지권 등기되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부에 해당부 사항 내는 뭐 한다? 대지권 취지를 등기하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되면? 대지권 등기되면. 자, 질문합시다. 좀 전에 구분 건물 관련 내용을 공부했는데, 구분 건물은 일반 등기와 달리 뭐가 두 장 있었나요? 표제부가 두 장 있었다. 어떻게? 일동 전체와 각각의 전유 부분. 가능하죠? 그럼 여러분, 이 토지는 등기 기록이 따로 있나요, 없나요? 예? 이 토지는 아까 봤던 레미안 아파트 101동인데 등기 기록이 따로 있나요, 없나요? 예? 있다, 없다? 예. 토지마다 토지 등기부, 건물마다 건물 등기부 알 수 있죠? 있어요. 있는데 레미안 아파트 몇 동이 서 있어요? 101동 서 있죠? 그걸 써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레미안 아파트 101동이 서 있습니다. 이걸 뭐랍니까? 대지권 취지의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알 수 있죠? 나중에 또 이 그림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지역권 취지의 등기. 등기가 말이 좀 어려운데 말만 이해되면 정말로 쉽습니다. 근데 쉽다는 얘기를 한 두세 번 돌아가야 이 말뜻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지역권이란 토지가 토지에게 편익을 주는 걸 지역권이라고 그랬어요. 지역권, 제가 이런 예 들었었죠. 커다란 도로가 존재하는데 도로 위에 이런 토지 부지가 있다. 갑의 땅, 을의 땅이 됩니다. 갑을 각기 자기 땅에 집을 짓고 삽니다. 이때 갑,
자기의 땅만 밟고 큰 도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문제 없죠? 근데 을은 이 큰 도로 이용 기회에서 갑의 땅 일부를 통로 빌렸을 수 있겠네요. 가능하죠? 이때 이 땅이 이 땅에 편익을 주고 있는데 편익을 주는 땅을 뭐라 불러주고? 승역지. 편익을 받는 걸 뭐라 불러주고? 유역지라고 불러줍니다. 가능하죠? 질문. 이게 지역권인데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 등기 기록에 기재합니까? 유역지 기록에 기재합니까? 내가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 살고 있다면 집주인 등기부에 내가 기록됩니까? 내 등기부에 집주인 기록됩니까? 집주인이죠. 그렇죠? 마찬가지 어떤 등기부에? 승역지 등기부에 이 땅을 을에게 통로로 빌려주고 있어 라고 표시해 줍니다. 가능하죠? 근데 거꾸로 을은 내가 갑의 땅 이 부분을 도로 쓰고 있어 라고 표시해야겠죠? 이걸 뭐라 불러요? 지역권 취지의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어쩝니까? 직권 등기합니다. 다시 소개합니다. 여러분 승역지 등기는 신청해 주는 거예요. 신청. 누가 권리자? 을. 누가 의무자? 갑. 될 수 있겠죠? 이건 신청한 등기고 이게 되면 등기관은 이 갑의 등기 보고 갑의 등기 보고 을의 땅에다가 이 땅을 통로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직접 등기해 줍니다. 이걸 뭐라 하죠? 지역권 취지의 등기. 다른 말로 유역지에 하는 취지의 등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줍니다. 이해될 수 있죠? 예. 자, 세 번째. 초과적 공동자랑 취재 등기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자, 갑은 제조회사라 가정해보죠. 제조회사가 있는데 많은 돈이 필요해요. 왜 때에 따라 원료 사야겠죠. 봉급 줘야겠죠. 아무튼 돈 주기 바빠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하자 주거래은행 을을 쫓아가 이야기합니다. 돈 좀 빌려줘. 가능하죠? 그래 빌려줄 테니까 부동산 담보 제공해. 한 개는 안 되고 5개쯤 돼야 될 거야. 가능하죠? 이때 뭘 만들어요? 공동 담보 목록. 이는 광의등기부입니까? 예. 영구부준하고 광의등기부 됩니다. 알 수 있겠죠? 이를 공동 담보 목록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200억의 돈을 빌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2개 이상의 담보 제공한다. 이를 공동 담보라 이야기합니다. 가능하죠? 근데 똑같은 원인 목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 하죠?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그래요.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이야기합니다. 가능하죠? 근데 부동산 가치가 영원 불변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 땅값이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있겠죠? 땅값이 떨어졌어요. 담보 빼가라 연락 와야 하나요? 이건 죽어도 하나요? 안 오죠? 근데 땅값 떨어져 보세요. 빚을 당장 갚거나 아니면 추가로 담보를 또 제공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줘요? 추가적 공동저당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200억 분거에 대해서 이 2개는 추가로 담보가 제공됩니다. 이런 사실을 어찌한다? 직권으로 등기해 줍니다. 어떤 것? 추가적 공동저당의 취지에 등기는 직권 등기합니다. 참고로 공동저당은 2가지뿐이 없어요. 창설적 공동저당과 추가적 공동저당. 그 중에 추가적 공동저당의 뜻은 어찌한다? 직권 등기합니다. 이때 뜻이랑 각종 취지랑 같은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책에도 두 번째 박스죠. 토지 등기 기록 해당구 사항란에 하는 대지권이라는 뜻. 이런 걸 혼자 공부한다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절대 들어오질 않아 이 말 뜻이에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추가적 공동저당 설정 시 공동담보의 뜻. 뭐 공동담보 취지란 말로도 표현됩니다. 세 번째, 토지만에 관해서 별도 등기자는 뜻. 토지만에 관해 별도 등기자는 뜻도 우리가 뭡니까? 대지권 취지랑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직권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직권의 말소 회복 등기가 있다. 자, 등기의 전부나 일부가 부적법한 말소가 됩니다. 부적법한 말소될 때를 하는 게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됩니다. 등기 일부 혹은 전부가 잘못 말소가 됐어요. 따라서 이걸 회복해야겠죠? 이걸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등기의 전부 일부 간에서 잘못 말소했어요. 누가 잘못됐나요? 등기관이. 누가 이를 회복할까요? 등기관이. 이걸 뭐라 하죠? 직권의 말소 회복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뜻 아니까 쉬워지죠? 그냥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등기관이 회복한다, 고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건 좀 어려워요. 많이 나오고. 지역권 등기는 또 나오네요. 자, 지역권 등기.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유역지에는 지역권 표시 등기인데 아까 뭐 각종 취재 등기를 봐도 똑같습니다. 취재 등기를 봐도.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의 등기에 세 번째 나오죠. 토지만 관해서 별도 등기자라는 뜻. 이건 좀 어려운데 제가 나왔으니까 소개하고 지나갑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입니다. 근데 아파트를 깔고 있는 땅은 좀 넓겠죠? 근데 보통 몇 필지입니까? 대개는 한 필지입니다. 이 말 뜻은 작은 땅이면 뭐합니까? 합병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파트를 처음에 지으려 보니까 이런 4개의 필지의 땅이 있어요. 여기에 아파트 지으려합니다. 근데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이 땅은 은행에 저당권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아파트 질 수 있나요? 없나요? 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다만 아파트 지고 나서 이 땅에는 저당권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 터지면 별도 등기자는 취재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그 취재 등기 세 번째 나오죠? 토지만 관해서 별도 등기자는 뜻의 등기.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구분 건물 관련 내용을 좀 더 볼 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말소 등기. 자, 직권의 말소 등기가 있는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되어진 등기를 중간되어진 중간 처분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이거 몽땅 뭐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다시 소개하죠. 가등기 기한 본등기합니다. 가등기 본등기 하시겠죠? 이때 가등기와 그 본등기 사이 되어진 재반등기 어찌한다? 직권 말소가 됩니다. 이때 그 직권 말소합니다. 자, 두 번째. 등기법이 어려운 이유는 요 말뜻이 탁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환매권 행사 후 환매 등기는 어찌한다? 직권 말소. 어떤 말인가 보세요. 갑을은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근데 갑 살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해요. 근데 주변에 꿀만한 사람이 없어요. 친한 친구도 힘들겠죠. 하자 갑은 고민 끝에 친구를 쫓아가 말합니다. 여보게 친한 친구를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한데 근데 뭐 맡겨갈 게 없어. 다만 이 집을 있지. 너 앞으로 소유권 인전 등기하고 내가 5년 뒤에 이걸 빚 갚고 다 찾아올게. 약속할 수 있나요? 이때 되찾아오는 걸 우리가 뭐 한다 하죠? 환매 등기한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등기? 환매 등기. 환매란 되사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알 수 있죠? 자, 현재 살긴 누가 살고 있고 갑이 살고 있고 명의만 누구 명의?
을명이 등기해주면서 빚 갚고 뭐 한다는 얘기하죠? 다시 찾아온다 이야기합니다. 가능하죠? 예, 이게 바로 환매등기입니다. 환매등기는 소유권 이전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합니다. 똑같은 접수번호 주는 겁니다. 가능하죠? 다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누가 파는 사람인가요? 갑. 이를 뭐라 불러줘요? 매도인 그래요. 파는 사람을. 누가 사는 사람인가요? 매수인 그래요. 이때 매수인은 권리자, 매도인은 의무자가 됩니다. 가능하죠? 거꾸로 환매권 실행, 환매 등기합니다. 누가 권리자인가요? 누가? 매도인이 권리자입니다. 알 수 있죠? 찾아오니까. 누가 의무자인가요? 매수인이 돌려줘야 돼요. 의무자입니다. 이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매 환매는 서로 반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문제 없죠? 자, 때가 되자 갑, 빚 갚고 부동산을 되찾아옵니다. 이를 뭐 한다 하죠? 환매권 실행한다. 환매권을 행사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 뜻은 을명의 등기를 누구 명의로? 자신 명의 돌려놓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를 환매권 행사한다, 환매권을 실행한다 그래요. 가능하죠? 이때 환매 등기 어찌할까 이거요? 어찌해요? 직권 말소. 이런 뜻입니다. 자, 문자 뜯어보니까 환매권 행사 후에 빚 갚고 부동산 되찾아올 때 환매 등기 어찌한다? 직권 말소. 이런 뜻입니다. 잘 그 씹어 보세요. 세 번째. 자, 토지가 수용됩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또는 공공시설인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있겠다. 이때 토지가 수용되면 수용 이후의 재반 권리 모두 뭐하죠? 직권 말소가 됩니다. 하니까 수용 관련 등기된다면 그걸 우리가 사는 무만지도 않아야 됩니다. 모두 뭐 되니까 직권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이렇게 말을 바꿔보죠. 주된 등기 말소할 때, 주된 등기 말소 시 그 종된 등기 이는 직권 말소합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자, 말소될 권리 목적하고 있는 그 종된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그래요. 어떤 말인가 제가 소개해보죠.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돈을 꾸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을은 병이 일정한 채권이 있자 그 저당권을 병에게 맡겨버렸어요. 저당권도 맡을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권리 질권을 설정한다 이야기합니다. 권리 질권. 가능하죠? 때가 되자 갑은 을에게 빚을 갚았습니다. 가능하죠? 누구한테 빚 갚았어요? 을에게. 따라서 이 등기는 공로신청의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권리질권 등기 어찌할까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 왜? 말소될 권리 목적하는 제3자의 등기 어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된 등기 말소할 때 그 종된 등기 어찌한다? 직권 말소. 표현 방식이 다양합니다. 알 수 있죠? 예. 다시 소개한다면 말소할 권리 목적하는 제3자의 등기 3자의 권리 어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아주 우리 책의 표현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한 내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자, 이제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 앞에 배웠던 게 가끔 나와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를 어디다 등기한다 얘기했죠? 부동산 속한 관할 등기소. 만약에 관할 위반하면 어찌하죠? 절대무효 직권 말소가 됩니다. 이처럼 관할 위반 등기 어찌한다? 직권 말소.
지금 직권 말소 보고 있는 거죠. 예. 또 하나 등기할상 아닌 경우 등기. 자, 등기는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등기합니다. 터널 등기할 수 있나요? 교량 등기할 수 있나요? 유치권 등기할 수 있나요? 점유권 등기할 수 있나요? 안 되겠죠?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등기되겠다. 만약에 아닌 경우라면 어찌하죠? 직권 말소합니다. 등기관 스스로가 말소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등기는 어떤 경우도 정지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전쟁 같은 천재지변 발생할 때 누가 대법원장은 등기사무에 정지를 명할 수 있겠다. 앞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등기사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되어진 등기 어찌하는가? 절대무효 직권 말소가 되었습니다. 직권 말소. 자, 일곱 번째 말이 어렵네요.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가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그 당의 가처분 등기, 이건 여러분 직권 말소하는데 그냥 말이 되게 어렵다 하는 것만 여러분 보고 지나가길 바랍니다. 말이 어렵네요. 그렇죠?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하여 등기 신청할 때 그 가처분 등기는 우리가 직권 말소가 되어집니다. 해서 직권 말소 사례를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직권 등기는 우리가 큰 제목은 6가지가 있지만 세세하게 나눠보게 된다면 한 10여 가지가 되는데 모두가 직권 등기관이 직접 한다는 의미로 내용이 파악되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느 때 직권의 소유권 보존 가능할까? 미등기 부동산에 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주택임차 등기 명령에 촉탁이 있는데 요 5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권 등기에서 직권의 말소가 되는 등기 있다. 제가 책에 있는데 7가지만 소개했는데 그 내용들 앞으로 몇 번씩 반복이 될 겁니다. 이런 때 우리가 직권 말소가 됩니다 해서 그 흐름 정도만 이 시간 파악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 명령이한 등기는 이미 잠깐 소개한 바 있죠. 자, 등기가 또 당사자 신청 아니라 법원의 명령 따라 등기되는 경우 있겠다. 자, 등기는 등기관이 제출된 정보나 서류를 보고 심사에 등기관 등기를 해주게 돼 있죠. 자, 등기했는데 등기관의 결정과 처분에 이의가 제기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이의 신청한다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때 법원은 등기관 등기에 관해서 가등기를 해주거나 혹은 부기등기할 것을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이 가등기나 부기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겁니까? 직권 등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등기하는 거죠? 법원이 명령 통해 등기하고 있네요. 이걸 가리켜 무슨 등기? 법원의 명령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우리가 오늘날 법원의 명령 등기는 등기관의 결정에 관해서 뭐가 됐을 때? 이 신청될 때 우리가 법원의 명령 등기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파악이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 적격이 나오는데 등기 신청 적격이란 등기 명인 적격 혹은 등기의 당사자 적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말 뜻은 누가 등기부상에 기록되는가, 누구 이름 등기하는가 이 의미가 되는데 여러분 책 받아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죠. 누가 있는가? 자연인, 법인, 그리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이걸 가르쳐 우리가 비법인인 사단재단, 비법인인 사단재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 3자만 가능해요. 등기부상에 등기하시는 자는 자연인, 법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요 3자만 가능합니다. 이때 자연인이란 남녀노소,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도 등기할 수 있나요? 왜 안 돼요? 할 수 있죠? 누굴 통해서? 대리인 혹은 변호사. 남녀노소, 눈 안 가리고 내국인, 외국인 모두가 가능합니다. 뭐가 된다면? 자연인이 된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3살 난 아이 돼야 안 돼요? 말도 못할 텐데. 빨로 말도 합니까? 얘 돼야 안 돼요? 돼요. 아시죠?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자연인 되면 등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법인. 근데 법인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국가 같은 것을 우리가 공법인 그래요. 공법인. 국가 지자체를 공법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국가 앞으로 부동산 등기할 수 있나요? 예. 오늘날 우리 산 다 국이름이에요. 국가 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군구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것이 공법인. 자, 일반 회사 앞으로 부동산 등기할 수 있나요? 예. 회사도 부동산 소유할 수 있겠다.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특수법인. 여러분, 농협은 조합입니까? 법인입니까? 농협은 조합의 법인이에요? 수협은 조합 법인? 예. 법인입니다. 법인. 근데 명칭을 조합이라고 있어요. 마치 조합처럼 느껴져요. 근데 조합이 아니라 법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법인. 이를 특수법인 얘기합니다. 농협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신용금고조합 모두 법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자,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이란 동창회. 여러분 동창회 명의 등기하셨나요?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정당 등등이 있어요. 이를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이야기하는데 이 관련 내용은 민법 시간에 상세히 공부합니다. 법인 되기 전 단계라 이야기하죠. 이들도 부동산 마수이자 등기할 수가 있어요. 통창의 기금을 가지고 부동산 취득했어요. 등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 동창의 이름으로. 종중, 문중 이름으로. 그럼 동창회원 전체 나갈까요? 아니죠. 누가 나갑니까? 대표자 혹은 관리인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를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이라 이야기합니다. 가능하죠? 해서 누가 등기 명인되는가 이 3자를 얘기합니다. 자연인, 법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여러분 책에는 5가지가 나 있는데 여기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좀 더 볼 겁니다. 능력이 없는 자가 있다. 어떤 자가 있는가? 어머니 뱃속에 앉아있는 아이가 있어요. 뭐라 하죠? 태아. 그 다음에 민법상의 조합.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읍면. 먼저 태아. 태아는 얘가 사람인가 인간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아 소중하잖아요. 그렇다면 태아 앞으로 부동산 등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뱃속에 분명히 아이가 있는데 할 수 있나요? 예, 없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 태아 관련해서 소위 정지조건설 태어날 때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죠. 태어날 때 인정 안 돼서 소급해 주고 있죠. 따라 태아는 신청적격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조합 등기 명인적격 인정해야 하네요. 민법상 조합이란 조합되기 전 단계로서 보통은 동종 단체를 얘기합니다. 요식협회, 숙박협회, 관광협회 등등이 대체로 그 내용이 됩니다. 그들 앞에 부동산 등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학교명의 부동산 등기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의문을 가져요. 왜 학교? 대학 가보세요. 건물, 땅 되게 넓은데요.
학교명이 등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학교는 국립학교는 국가 이름으로, 그 다음에 시립학교는 지자체 이름으로, 그리고 사립학교는 재단 이름으로 등기해 주는 겁니다. 학교명이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읍면명이 등기됩니까 안 됩니까? 읍면도 안 됩니다. 이때 공법인 하면은 어디까지 얘기하죠? 시군구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시군구까지를 시군구까지를 우리가 공법인 얘기해 주고 있고, 읍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면 리동명의에 부동산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마을에, 동에 복지회관 있나요? 노인정 있나요? 누구 명이 등기되어 있을까요? 그게 혹시 리동명의 등기 가능해요? 아니, 읍면 안 된다면서요. 읍면은 안 됩니다. 근데 리동명의는 가능합니다. 예? 리동명이 안 된다고요? 아, 그래요? 제가 소개합니다. 네. 읍면이 안 되고 리동은 가능한데, 리동은 어떤 의미인가?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여러분 마을 앞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지자체 공법인 위치가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될 수 있는 것 왼쪽에 5번 보세요. 5번. 동리는 비법인 사단을 결성해 등기할 수 있다. 알 수 있죠? 근데 일반 읍면 동리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떼서 해야 됩니다. 떼서. 일반 읍면 안 되고 동리는 그 사단 결성해서 등기할 수 있다. 요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께 그 누구 명의 등기할 수 있는가 해서 등기 신청 적격 혹은 명의인 적격을 여러분께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 책에 나온 대로 그냥 세 가지만, 자연인, 법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세 가지 보고 나머지는 파생되는 내용으로 함께 확인해 주면 됩니다. 보통 읍면 리동은 안 되는데 리동명의 등기할 수도 있다. 뭘 구성해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구성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등기 신청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